자금난에 시달리던 금호아시아나가 결국 아시아나항공을 팔기로 했습니다. 핵심 계열사 매각으로 금호그룹은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박상구 전 회장의 그룹 재건 과욕이 화를 불렀다는 평가인데요. 기자들과 함께 그 내막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아시아나항공의 상징인 색동날개를 접기까지의 과정을 영상으로 돌아봤습니다. 그룹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그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자, 서지원 기자, 보신 것처럼 금호가 아시아나항공 매각이라는 그 최후의 카드를 꺼내기까지 그 채권단의 압박이 강했는데요. 과거 금호타이어 매각과는 달리 채권단이 왜 이렇게 압박 수위를 높였을까요? 네, 솔직히 지난 금호타이어 매각 때 박상구 회장이 끝까지 매각을 방해하면서 애를 먹은 전력이 있었던 것도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지난 10일 금호그룹이 금융당국에 내놨던 아시아나항공의 자구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예. 먼저 오너 일가의 금호고속 지분을 추가 담보로 5천억 원의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채권단은 이 추가 담보 가치는 200억 원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봤고요. 두 번째로 금호 측이 3년 내 경영 정상화를 못할 경우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아시아나항공은 자구 계획에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 이미 30여 년의 시간이 주어졌었다. 또다시 3년을 달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채권단이 판단할 것이다 라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채권단이 하루 만에 그 초고속으로 퇴짜를 놓자 박상구 부자가 수정자구안에 그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포함시켰는데요. 자, 금호산업이사회도 곧바로 매각을 결정하면서 그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올해 갚아야 하는 돈이 1조 원이 넘지만 회계보고서 파문으로 인해서 시장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돈을 빌릴 곳이 꽉 막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당장 오는 25일, 4월 25일 만기인 6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부터 막아야 하는데 주식이나 채권 발행도 힘들고요. 당장 이 돈을 못 막으면 채권단이 1조 원이 넘는 차입금에 대해서 조기 회수에 나서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칫 그룹 해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때문에 박상구 전 회장이 백기를 들고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결정하게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매각은 박상구 전 회장의 그룹 재건이란 과욕이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자, 김수원 기자. 네. 그 지난해 여름이죠. 기내식대란도 그 그룹 재건의 한 축으로 세우려던 그 금호타이어 인수자금 마련 때문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성수기인 7월 휴가철에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대란으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예. 아시아나항공은 기존 기내식 납품업체인 LSG와 재계약 협상 당시 그룹 지주사인 금호홀딩스 채권 1,600억 원을 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 이 업체가 거절하자 1,600억 원 투자 요구를 들어준 중국 하이난그룹 계열사에 합작해서 기내식 협력업체를 세웠는데요. 예. 그런데 이 납품업체 공장에 화재로 기내식 공급이 차질을 빚자 땜빵용 합청업체에 기내식 공급을 맡겼는데요. 네. 이 업체가 공급 물량을 맞추지 못하면서 기내식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승객의 편의보다 경영권 찾기에 급급했던 박 전 회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셌습니다. 자, 승자의 저주라고 할까요? 결국 그 박삼구 전 회장이 무리수를 둔 그 몸집 부풀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룹이 쪼그라들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거죠. 네, 금호그룹은 건설업체 1위인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사들이면서 자산 규모로 세계 7위까지 올라갔는데요. 예. 하지만 그룹 전반이 부실해지면서 결국 야심차게 사들인 회사를 되팔았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까지 시장에 내놓게 됐습니다. 예.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그룹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계열사인데요. 네. 아시아나항공 매각으로 그룹 자산 규모는 현재 11조 원 수준에서 4조 5천억 원까지 쪼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재계 서열도 현재 25위에서 60위권 밖으로 밀려나 중견기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예. 견제를 받지 않는 황제 경영이 금호그룹의 몰락을 낳았다는 평가입니다. 견제할 수 남은 장치가 없기 때문에 무리한 욕심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알짜 회사들을 지렛대 삼아서 무리한 확장이 그리고 개인의 그 사욕이 사실은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매각까지 왔다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화제를 돌려서요. 그 아시아나항공 매각 발표 이후 그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그 금호그룹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큰 폭으로 올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시아나항공 매각 결정 소식에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이 금호그룹 계열사 주가가 30% 안팎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예.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결정된 지난 15일에는 가격 상승 제한폭이죠. 30%까지 뛰었는데요. 아시아나항공 주가는 7거래일 동안 무려 134.7%를 급등해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예. 에어부산과 아시아나 IDT도 같은 기간 2배가량 주가가 솟구쳤습니다. 산은의 자금 지원으로 일단 급한 불을 끄게 되면 또 새 주인을 맡게 되면서 재무 구조가 개선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네. 그러나 아무래도 인수 희망자들은 치솟는 주가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만큼 인수 금액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박삼구 전 회장이 그 임직원들에게 보낸 사과의 글이 관심을 끌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박삼구 전 회장은 지난 16일이죠. 사내 게시판에 지난번 회계 사태 이후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대표이사에서 물러났고 회사의 자구안이 채권단에 제출됐지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면서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사실을 알렸고요. 예. 또 이어서 아시아나항공 임직원 여러분께 받을 충격과 혼란을 생각하면 참으로 면목이 없고 미안한 마음이라면서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 전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매각 선언 진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보이기도 한다는데요. 자, 김수홍 기자, 네.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까? 네, 과거 박 전 회장이 그룹 재건과 관련해 보였던 행보 때문인데요. 네. 지난 2009년 박 전 회장은 그룹 경영이 위기를 맞자 경영권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넘기고 동생 박창구 회장과 함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하지만 15개월 만에 경영에 복귀한 뒤 2017년에는 그룹 재건의 한 축인 금호타이어 인수전에 뛰어들었는데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우선 매수 청구권과 상표권을 무기로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를 중국 타이어 업체인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금호타이어 매각 작업이 1년 가까이 지체됐는데요.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상표권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그 매각 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방해 아닌 방해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기랑 조금이라도 얽혀 있으면 실제로 이 매각 과정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라는 의구심을 많이 갖는 거죠. 그동안 박 전 회장이 금호타이어 매각을 놓고 채권단과 줄다리기를 했던 과정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우려에 대해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오히려 박 전 회장을 옹호를 했습니다. 네, 지난 16일 이동걸 회장은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삼구 전 회장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고 진정성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갖고 있다고 밝혔고요. 네. 또 최종구 위원장도 아시아나를 살리기 위해 평생 일군 기업을 매각하기로 한 결단을 존중해야 하고 그 진정성에 추호의 의문도 없다며 일부 우려의 시선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